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40대 주부입니다. 제 결혼은 너무나 불행하기만 했었습니다. 기울어진 혼사로 인한 시댁의 반대, 결혼 후에는 시댁의 멸시를 받으며 10년을 버티다 5년 전에 위암이 발생하면서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시댁의 스트레스로 암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연을 끊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아팠을 때 시댁에서 보여준 인간 같지 않은 행사로 연을 끊었었죠. 결혼을 할 당시 친정과 시댁은 많은 부분들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서울 토박이인 시댁은 재산도 부유했고 그로 인해 형님과 남편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반면 저는 지방에서 자랐고 그나마 공부 잘하는 저 하나 가르쳐 보겠다고 온 가족들의 지원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한 케이스였죠. 아빠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엄마가 저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어떻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낮추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장에 취직을 하며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준다며 희생을 해주는 덕분에 저는 가고 싶은 서울권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대학 생활은 현실이더군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지만 기본적인 기숙사비도 필요했고 생활비와 학교를 다니기 위한 최선의 용돈 그리고 교재비도 필요했지요. 가족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진학했기에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알바도 해가며 대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의 선후배 사이입니다. 학교 안에서 서로 부딪힐 만한 조건들은 없었는데 넓은 교내에서 우연치고는 자주 마주치곤 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들어 제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만남을 이어갔고 결혼을 마음먹었을 때 양가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사를 하기로 하니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방이었던 우리 집. 우리 집이 넉넉하지 못한다는 건 당시 남편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골을 남편에게 보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너무 철없다는 거 알지만 서울에 위치한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 시댁과 비교가 되어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에 위치한 좋게 몇십 년은 된 집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살던 집이고 단독주택도 아닌 단층의 낡은 허름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많이 허름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는 밖에서 만나고 싶은데. 에이, 그럴 게 뭐 있어. 어차피 결혼하면 명절, 집안 행사 때마다 처가에 가서 자고 오곤 할 텐데. 괜찮아.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몇 번이나 그냥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괜찮다며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엄마도 마음이 불편한지 밖에서 보길 원했지만 결국엔 집에서 보기로 했다고 하니 급한 대로 보이는 곳들을 고치고 정리하긴 했지만 막상 저희 집을 마주한 남편은 한눈에도 좀 당황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했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족하지 않게 자랐다는 건 알았지만 제 생각보다 좀 더 부유한 집에서 자랐더라고요. 시작부터 주눅 들고 압도당하는 기분.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떨떠름해하는 시부모님, 그리고 한껏 눈을 치켜뜨고 이리저리 훑어보던 형님까지 시댁에 인사를 드린 그날부터 시댁에 극심한 반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게 다 말하지 않았지만 힘들게 결혼을 허락받고 준비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시어머니에 대해서요.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해. 수진이 맞아야 예단이랑 예물을 주고받고 하지. 순싸구리 같은 거 해오면 그거 버리기도 뭐하고 골치만 아프다. 필요 없어. 절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직접 들으니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충격이 상상보다 훨씬 세더군요.
우리 아들이 하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 내 아들 잃지 싶어서 허락은 했지만 내가 널 받아준 거라고 착각은 하지 말아라. 난 아직도 우리 아들 짝으로 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는 그래도 제게 다정하진 않아도 막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단 둘이 되는 순간이면 가끔 저렇게 가슴에 박히는 말씀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결혼 이후 시댁에 모두 모인 날 주방이 분주해 보여 일손을 보태려 하면 어머님은 제 손을 탁 내리치며 너 이 커피잔이 얼마짜린 줄 아니? 쓸데없이 만져서 깨지나 말고 가만히 있어. 넌 평생을 가야 이런 컵에 커피 한 모금 못 마실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잘하면 어머님도 날 예뻐하시겠지. 아이를 낳으면 나를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었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만 둘을 낳았고 예상대로 어머님은 아이들을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저는 뒷전이더군요. 출산하던 날에도 제게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달라진 점이라면 그나마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게 모진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아이들을 낳고는 어머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을 했고 그 사이에 친정 오빠와 동생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집을 처분하고 마음씨 예쁜 새언니의 제안으로 오빠네와 합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첫째는 참으로 똑똑했고 둘째는 어딜 가도 사랑받는 타입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아이들 깔끔하게 키운다며 네 엄마가 오직해서 잘해 먹였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땐 그게 마냥 제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혼자만 시댁 식구들과 가족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 말고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으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30대 후반이었고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딱히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젊은 나에게 이런 병이 오나 싶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원망했었습니다. 이후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재검사를 받으니 위암 2기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몸 관리를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수술을 앞두고 몸 관리를 좀 할 겸 남편의 제안으로 친정에서 보름을 지내었습니다. 아픈 제가 왔다며 새언니는 좋은 음식은 다 해주고 푹 쉬어야 한다며 정말 손도 까딱 못하게 하더라고요. 암으로 아빠를 먼저 보내어본 엄마는 저마저 암 환자가 되었다며 참 많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아이들 학교 후 집에 와서 좋아하는 떡볶이라도 먹게 해줘야지 싶은 마음으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 주 주말에 친정으로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엄마인 제 마음에 그간 떨어져 지는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올라왔습니다. 제가 혼자 올라오겠다고 하면 남편이 상사 눈치를 보며 급히 반차를 내고 데리러 올까봐 몰래 왔는데 괜히 그랬나 봐요. 그날 저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마도 아이들을 챙겨주러 오셨던 거겠지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두 모녀가 아니, 올케는 이기가 확실하대? 그러니까 말이다. 나한테 진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기나 말기 이러면 얼마나 좋냐? 엄마는 말이라도. 생각해봐라. 투병은 투병대로 하고 죽지는 않고. 우리 아들이 걔 만나서 이러고 사는 것도 속상한데 이제는 병수발까지 들게 생겼잖아. 매운 거 좋아하는 녀석이 제 와이프 식단에 맞춰야 한다며 그 꼴값을 떨고 있는데 너 같으면 속이 안 뒤집혀지냐? 그래도 어쩌겠어. 동찬이가 올케랑 살겠다는데. 올케 잘못되기라도 해봐. 애들은 무슨 죄야? 그래도 엄마인데 어쩌겠어.
우리 손자들이 이게 무슨 걱정이 있어? 지 애비 잘났겠다. 든든한 친가 있겠다. 그리고 막말로 이혼보다 사별이 재혼하기는 좋아. 우리 아들 능력에 아들 둘 있다고 재혼 못할까 봐 그래? 아무튼 처음 본 그날부터 마음이 안 들었어. 딱 봐도 팍팍하게 생겼잖아. 그냥 딱 사망보험금 남겨주고 깔끔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제 심정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 넋이 나가 있는데 신우이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깜짝이야. 언제 왔어? 올케 내일 온다고 하던데. 그런데 거기서 뭐해? 설마 우리 얘기 엿들었어? 죄송하네요. 제가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렇게도 미우세요? 제가 죽었으면 할 정도로 그렇게 미우세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얘가 왜 이래? 너 가정교육 못 받은 티내니? 어디서 사람 말을 엿듣고 그러니? 없는 데선 무슨 말을 못해? 속상해서 그랬다. 내가 내 아들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데 그런 말도 못해? 내가 너 있는 데서 그랬어?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은큼하니? 우리가 네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던지 아니면 인기척을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은 당황을 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응시를 하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순간 제가 어머님의 팔을 낚아채서 제가 위암이기라서 속상하세요? 당장 죽어야 되는데 제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속상하세요? 어머님은 저를 뿌리치면서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알고 지내던 같은 단지에 사는 아이 엄마의 부축으로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 정신을 다잡았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더 악착같이 이겨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술을 했고 회복을 하고 있을 때 시부모님께서 문병을 오셨더군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 남편에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안 했다기보다는 수술을 하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제 몸만 신경 쓰고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어머님은 한 번은 큰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니 아마도 제가 그 일을 그냥 묻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렇지 않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어쩌죠? 수술이 잘 되었나 봐요. 그럼 수술이 잘 됐지. 잘 됐으니 걱정 마.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은 제가 죽길 바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제 이야기에 어머님은 당황을 했고 남편은 제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말이죠. 제 이야기에 남편은 충격을 먹었고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내가 쟤한테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속상한 마음에 딸한테 하소연한 거야. 너는 그 얘기를 왜 지금 여기서 꺼내는 거야? 내가 그때도 그랬지. 그냥 너 없는 데서 해본 말이라고. 그냥 해본 소리요? 그럼 저도 그냥 한번 해봐요. 어머님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아무도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투병 없이 주무시다가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흥분하는 어머님을 아버님이 데리고 나갔고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며 진작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지 그랬느냐고 대신 너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일로 저는 시댁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저에게 한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어머님이 직접 제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세상 천지의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 대놓고 한 말이 아니기에 사과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는 당연히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모르면 몰랐지 그런 사람 할머니라며 내 아이들과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이후 우리 가족은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어머님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게 그러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아들 손자도 못 보게 할 작정이냐고요. 형님 내외도 해외로 나가서 두 분이 쓸쓸하고 외롭다고요. 솔직히 나 너 마음에 안 들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반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해서 결혼시킨 거야. 그래도 며느리니 잘 지내고 싶었는데 나도 참 사람이라 그게 쉽게 안 되더라. 그런데 네가 아프다고 하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한 말이야. 평생 투병만 하고 우리 아들이랑 손주들 힘들까 봐. 정말 속상한 마음에 그런 거야. 너도 자식이 있으니 내 맘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늙은 시부모랑 등지고 살 거야? 내가 이 정도 나왔으면 너도 좀 굽히는 맛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렇죠? 당사자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상처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 앞에서 차라리 죽어버리지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한테 진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깔끔하게 사망보험금 남기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셨잖아요. 저는 똑똑히 다 기억해요. 지금도 한 번씩 그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고요. 생각만으로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 얼굴을 보고 살겠어요? 저 그 사람한테 부모님 등지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어머님한테 실망해서 스스로 안 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보고 싶어서 연락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드님에게 전화하세요. 그 사람 설득 직접 시키시라고요. 그 사람이 자신은 어머님 보고 살겠다고 하면 저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낳아준 부모이고 저는 갈라서면 남인데 제가 어떻게 그 천륜을 끊겠어요? 그러니 답답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어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거예요. 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억울해서라도 어머님보다는 하루라도 더 살 테니 두고 보세요. 제가 먼저 죽는다면 바로 어머님 모시러 올 테니 딱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매듭지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